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익숙한 이름이죠. 맥도날드. 이 맥도날드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거대 기업이요. 곧 배당 왕, 영어로는 디비덴드 킹이라고 하는데 이 특별한 타이틀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에요. 네, 배당 왕. 정말 대단한 이름이죠. 그렇죠. 배당 왕이라니 이름부터 뭔가 포스가 느껴지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최소 50년 동안 50년. 단 한 해도 안 거르고 매년 주주들한테 주는 배당금을 계속 늘려온 기업. 그런 기업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영광스러운 칭호거든요. 맞습니다. 50년 연속 배당 증액이라니. 어휴, 생각해보세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 10,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배당왕 타이틀 가진 곳은 겨우 56곳뿐이래요. 정말 드문 거죠. 정말 대단한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맥도날드가 어떻게 거의 반세기 가까이 이렇게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왔는지, 그래서 이 배당왕 문턱까지 오게 됐는지, 그 비결이 뭘까? 그리고 이게 또 우리 투자자들,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맥도날드의 그 황금 아치 뒤에 숨겨진 이야기, 흥미로울 것 같네요. 자, 그럼 배당왕,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이름인데 50년 이상 배당금을 계속 늘려왔다는 거. 이게 단순히 그냥 오래된 기업이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아, 그럼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죠. 반세기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경제 위기가 있었겠어요. 오일 쇼크부터 시작해서 닷컴 버블, 금융 위기, 최근 팬데믹까지 그런 온갖 풍파 속에서도 꾸준히 이익을 내고 또 그 이익을 주주들하고 나누겠다. 이 약속을 지켜왔다는 뜻이니까요. 아, 약속을 지켜왔다? 네. 이건 기업의 재무 상태가 엄청나게 안정적이다. 그리고 경영 능력도 뛰어나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믿음직스럽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이 기업은 정말 장기적으로 믿고 갈 만한 파트너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경제 전망 불확실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꾸준히 현금 만들어내고 배당 늘려온 기업, 이런 기업의 가치가 더 돋보일 수밖에 없어요. 확실히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있다는 건 큰 장점이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죠. 와, 듣고 보니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맥도날드는 이 배당 왕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걸어온 건가요? 거의 50년 가까이 배당금을 늘려왔다고 하셨는데 시작이 언제였죠? 맥도날드가 처음 배당금을 주기 시작한 게 1976년입니다. 1976년이요. 꽤 오래됐네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배당금을 올려왔어요.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와, 76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놓고요. 진짜 꾸준했네요. 그럼 최근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배당금이? 작년 말에요. 주당 배당금은 7.08달러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게 그 전년도보다 한 6% 정도 올린 금액이에요. 6% 인상. 네. 그래서 현재 맥도날드 주식의 배당 수익률을 보면 약 2.3% 정도 수준이거든요. 2.3%며?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S&P 500 지수 평균 배당 수익률이 한 1.2% 정도 되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셈이죠. 오, 거의 2배면 상당한데요. 근데 뭐랄까, 배당 수익률 2.3%라고 하면 그냥 딱 들었을 때 와, 엄청 높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현재 수익률 숫자만 딱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 꾸준한 인상이에요. 아, 꾸준한. 네. 만약에 여러분께서 맥도날드 주식을 아주 오랫동안 예를 들어 10년, 20년 이렇게 보유해 오셨다면요. 매년 배당금이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투자했던 원금 대비해서 실제로 받는 배당 수익률은 지금 보이는 2.3%보다 훨씬 높을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배당 성장주 투자의 매력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현재 보이는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꾸준히 성장해 왔는지가 포인트군요. 복리 효과 같은 거네요. 그렇죠. 배당금 자체에도 복리 효과가 붙는 셈이죠. 그럼 이제 배당왕 등극은 정말 코앞인 건가요? 계산상으로? 네, 맥도날드가 보통 배당금 인상을 매년 가을쯤에 발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가을에요? 네, 그래서 아마 올 가을에 또 인상 발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49년 연속 인상 기록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49년? 그리고 내후년이죠. 2026년 가을, 그때 또 한 번 인상을 딱 단행하면 드디어 50년 연속 인상,
배당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와, 49년 그리고 50년 진짜 대기록이네요.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네, 어떤 점이요? 이렇게 계속 50년 가까이 배당금을 늘려주려면 당연히 기업이 돈을 아주 잘 벌어야 할 텐데 맥도날드는 그럴 능력이 충분한 건가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배당금을 쭉쭉 늘려갈 수 있을까요? 아, 네.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배당을 계속 줄 수 있느냐? 지속 가능성. 이걸 판단할 때 핵심적으로 보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잉여 현금 흐름, 영어로는 프리 캐시 플로우, FCF라고 하는데요. 잉여 현금 흐름이요?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하면요. 기업이 장사해서 번 돈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기계를 사거나 하는 꼭 필요한 투자를 하고 나서도 정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남았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예요. 아하, 쓰고 남은 진짜 현금. 그렇죠. 이 잉여 현금 흐름이 많을수록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를 사거나 할 여력이 많다고 보는 거죠. 그럼 맥도날드의 잉여 현금 흐름은 어느 정도인데요? 지난 12개월 동안 맥도날드가 벌어들인 잉여 현금 흐름을 보면요. 무려 6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69억 달러요? 와, 엄청나네요. 네, 상당한 금액이죠.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주주들한테 배당금으로 지급한 총액은 얼마였냐면 46억 6천만 달러였어요. 69억 달러 벌어서 46억 6천만 달러를 배당으로 줬다. 오, 그럼 남는 돈이 꽤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계산해보면 2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3조 원 가까이 되는 현금이 회사에 그대로 남았다는 의미예요. 와, 배당 주고도 3조 원 가까이 남았다. 네, 이 남은 돈으로는 뭘 할 수 있냐? 자사주를 사들여서 주식 가치를 더 높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미래를 대비해서 그냥 쌓아둘 수도 있죠. 그렇군요. 즉, 이 숫자가 뭘 말해주냐면 맥도날드는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충분히 주고도 남을 만큼 아주 탄탄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겁니다. 이 정도 재무적인 여력이라면 앞으로도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배당왕 등극이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충분히 현실 가능한 목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제 좀 확실히 알겠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을 보니까 맥도날드의 배당 여력이 정말 탄탄하게 느껴지네요.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점. 도대체 맥도날드는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것도 꾸준히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단순히 햄버거만 팔아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뭔가 비결이 있겠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맥도날드의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이요? 네, 우리가 보통 맥도날드 하면 그냥 햄버거 파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빅맥 팔고 감자튀김 팔고. 네, 근데 사실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 약간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다른 그림이라면 어떤 거죠?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이 지금 4만 4천 개가 넘거든요. 4만 4천 개요? 와. 네, 그런데 이 중에서 맥도날드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 그러니까 직영점은 비율로 따지면 약 5%밖에 안 돼요. 네, 5%요.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 95%는 전부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가맹점주들이 운영하는 형태라는 거죠. 95%가 프랜차이즈라고요? 거의 다네요. 와, 그럼 본사는 가맹점주들한테서 돈을 받는 그런 구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맥도날드는 가맹점주들한테 사업할 권리를 주는 대가로 초기에 가맹비를 받고요. 그리고 레스토랑 짓고 개점하는 데 필요한 비용 있잖아요. 이것도 상당 부분 가맹점주가 부담을 하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많은 경우에 맥도날드 본사가 그 레스토랑이 들어선 땅하고 건물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땅이랑 건물을 본사가 소유한다고요? 네. 그리고 가맹점주한테 그 공간을 빌려주는 거죠.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와, 그럼 맥도날드가 임대업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맥도날드를 숨겨진 부동산 건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부동산 건물? 네.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엄청난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셈이니까요. 사실상 세계 최대 규모의 부동산 투자 회사 중 하나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정도예요. 와, 햄버거 회사가 아니라 부동산 회사였다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요? 그럼 가맹점주들한테 임대료만 받는 건 아니죠? 다른 수입도 있겠죠? 아, 그럼요. 임대료 외에도 아주 안정적인 수입원이 더 있습니다. 일단 가맹점 매출의 일정 비율, 보통 한 4, 5% 정도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아요. 아, 매출의 4~5% 로열티. 네. 그리고 또 공동으로 마케팅 활동하잖아요. 그 비용으로 또 매출의 4% 정도를 추가로 받고요. 여기에 뭐 연간 수수료 같은 다른 명목의 비용들도 또 있고요. 가맹비, 임대료, 로열티, 마케팅 수수료. 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버네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안정적인 수입 구조가 되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면 가맹점 매출도 줄고 그러면 로열티도 줄 텐데요. 물론 그렇죠. 가맹점 매출이 줄면 로열티 수입 같은 거는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이 수익 구조의 상당 부분이 굉장히 고정적이거나 예측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고정적이거나 예측 가능하다. 네. 예를 들어서 임대료. 이건 뭐 계약 기간 동안은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초기 가맹비나 연간 수수료 같은 것도 비교적 고정적이고요.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맥도날드 본사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운영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영점 비율이 5%밖에 안 되니까. 인건비라든지 뭐 원자재 가격 변동 같은 그런 위험에 본사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이 훨씬 적은 거죠. 반면에 가맹점주들한테서 받는 수입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들어오고요. 아하, 비용 부담은 적은데 수입은 안정적이다. 그렇죠. 이게 바로 맥도날드가 진짜 심각한 경기 침체기에도 배당금을 깎이는커녕 오히려 계속 올려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예요. 이 프랜차이즈 중심의 사업 모델하고 또 부동산 임대업이 각 결합이 돼서 경제 상황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면서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와,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곧 꾸준한 배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이걸 완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야, 들어보니까 정말 탄탄한데요, 그 사업 모델이. 단순히 햄버거만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가맹점주들한테 사업 시스템이랑 부동산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니. 배당 왕을 향한 여정이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 짜인 구조죠. 그럼 이런 안정성을 바탕으로 맥도날드 주식은 투자자들한테 그동안 어떤 성과를 안겨줬을까요? 안정적인 만큼 수익률은 좀 낮았을까요? 아니면 높았을까요? 성과를 한번 보죠. 지난 5년을 기준으로 보면요. 맥도날드 주가는 약 35% 정도 상승했습니다. 5년간 35%요? 네, 여기에 그동안 받은 배당금을 더해서 다시 투자했다고 가정하는 총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로 보면 약 50% 정도에 달해요. 5년간 50%면 뭐 나쁘지 않은 성과죠. 5년에 50%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연평균 10% 가까이 되니까. 네, 절대적인 수치만 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장 전체의 성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시장 전체라면 S&P 500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대표 주가지수인 S&P 500의 총수익률은 얼마였냐면 무려 105%였습니다. 네. 105%요? 맥도날드가 50%인데 S&P 500은 105%. 2배가 넘네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 안정적인 배당주라고 해서 꼭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건 아닐 텐데 말이죠. 물론 아주 예전 1990년대 이후로 길게 보면 맥도날드가 시장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긴 했지만요. 최근 5년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그 데이터가 우리에게 주요한 점을 좀 시사해 주는 것 같아요. 뭐냐면 맥도날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를 갖춘 초거대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없죠. 네, 이런 성숙한 기업이 과거처럼 막 폭발적인 성장률을 계속해서 기록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거죠. 뭐 새로운 시장을 뚫거나 혁신적인 신제품을 내놓는다고 해도 워낙 이미 덩치가 크기 때문에 전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 같진 않다는 거예요. 아,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지난 5년은 아시다시피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들이 시장 상승을 아주 강하게 이끌었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아, 맞아요. 그랬죠. 네, 이런 시기에는 맥도날드처럼 안정성은 굉장히 높지만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기업은 시장 평균 수익률에 좀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 단계나 그 당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성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맥도날드 투자는 어떤 분들한테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결과를 보면.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시는 목표가 뭐 단기간에 자산을 아주 빠르게 불리는 고성장에 있다면 최근 5년 데이터만 놓고 보면 맥도날드가 최적의 선택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성장주 투자자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께서 아주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 다시 말해서
배당 수익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마음 편하게 오랫동안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으신다면 맥도날드는 여전히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안정성과 배당을 중시한다면 네, 특히 은퇴 후에 꾸준한 소득원을 마련하려는 분들이나 예측 가능한 수입을 선호하는 그런 소득 중심 투자자분들께는 더욱 매력적일 수 있겠죠. 배당왕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바로 이런 안정성과 신뢰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투자 성향에 따라서 맥도날드를 바라보는 시각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겠네요.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꾸준한 안정성, 그리고 배당, 이걸 원하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좋은 선택지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맥도날드 이야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맥도날드는 곧 50년 연속 배당금 인상이라는 엄청난 대기록, 배당왕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다. 네, 정말 코앞이죠. 거대 부동산 기업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사업 모델이 딱 자리 잡고 있었다. 맞습니다. 이 모델 덕분에 경기가 좀 흔들려도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이걸 바탕으로 거의 반세기 가까이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줄 수 있었던 거고요. 네, 핵심은 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 맥도날드의 사례는 단순히 햄버거를 잘 파는 걸 넘어서 얼마나 탄탄하고 또 스마트한 비즈니스 전략이 장기적인 기업 가치 그리고 꾸준한 주주 환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성장률은 시장 평균에 좀 못 미쳤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 그리고 예측 가능한 배당,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께는 여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 배당왕이라는 타이틀은 그냥 얻어지는 명예가 아니에요. 그건 수십 년간 검증된 기업의 펀더멘털, 그리고 주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이걸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인증마크 같은 거죠. 그렇죠. 신뢰의 상징. 네. 특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맥도날드 같은 기업의 안정성은 더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맥도날드가 전 세계 수많은 가맹점주들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계속해서 매력적인 파트너이자 선택지로 남아있을 수 있다면 이들의 배당왕 등극은 소득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꾸준한 현금 흐름과 배당으로 딱 직결되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정말 그렇네요. 교과서적인 사례.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아까 맥도날드가 사실상 거대 부동산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95% 프랜차이즈 매장의 땅이랑 건물을 상당 부분 직접 소유하고 있다면 혹시 맥도날드의 미래 가치를 전망할 때 우리가 단순히 햄버거나 치킨 너겟 판매 동향만 볼 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주요 지역 부동산 자산의 가치 변동 추이, 이것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거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맥도날드의 기업 가치가 이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아주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꽤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부동산 가치 변동.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탐구가 여러분의 지식 창고를 채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